皆さん、スプスプです。今日は音声が多かったニキビスキンケア動画を準備しました。以前韓国でチャンネルでアップしたことがありますが、日本のチャンネルにもアップすればいいと思いました。楽しく見てくださいね。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드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언니 막 피부과 가서 압출 받고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 어떻게 좋아진 거냐?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다가 이제 조금 그래도 뭐 여드름에 대해서 옛날보다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드름 스킨케어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겸사겸사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옛날에는 피부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전까지 피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막 언니 피부 너무 좋다고, 어떻게 얼굴에 하나도 없냐고. 화장을 딱히 그래서 안 했어도 피부가 진짜 좋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피부가 괜찮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써도 다 잘 받고 약간 이런 상태. 얼굴에 뭐 여드름 상처, 뭐 흉터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왠지 모르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막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는 거야. 동기들 만나면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냐고, 갑자기 왜 뭐가 많이 나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피부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여드름이 나고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는 피부가 너무 좋았어서 막 스킨케어에 막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네이버에 쳐보고 뭐 이래도 사실 막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압출도 되게 많이 받았고 한 번 받을 때 막 77,000원, 막 10만 원 이랬었는데 10번을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리고 또 한 게 여드름 약도 먹어봤어요. 여러분이 되게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단계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는 왜 피부가 좋았는데 갑자기 뭐가 많이 나지? 아, 뭐 로아큐탄이 좋다는데 먹어봐야지, 먹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로아큐탄을 먹었을 때 그 부작용이 조금 심하거든요. 저는 한 일주일인가 먹었어요. 근데 막 입술이 부르트고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처럼 입술이 막 부르트고 얼굴 전체가 막 붓고 건조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안구가 진짜 건조하고 막 여기 코 안에도 다 말라붙고. 그래서 저는 오래 못 먹었어요. 그걸로 효과를 사실 못 받고 그걸 참고 계속 먹으면은 여드름이 없어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또 그 로아큐탄 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드름을 싹 없앴어요. 근데 그거를 좀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약간 우울증?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살짝 우울증 올 것 같아서 무섭다고 약을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은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약을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좀 어마무시한 약이죠. 그래서 저는 안 맞았었어요. 근데 그거 맞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니까 그런 약 같은 거 알아봐도 좋은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압출을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웃겼던 게 그 당시에는 나는 지금 여드름이 없었는데 여드름이 났어. 너무 이게 나한테는 큰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갔었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에 피부과 예약을 잡아서 피부과를 갔는데 아, 여드름이 안 나다가 갑자기 나요 이러면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드름은 무조건 호르몬 문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김 빠져가지고 압출만 막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막 압출 몇 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피부가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그냥 뭐 조금 몇 개씩 나는 정도? 가끔씩? 그래서 살짝 마음을 놓고 지내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서 가을쯤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뭐 여드름에 이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그게 딱 필요했을 때 그 제품을 써보니까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드름 스킨케어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여드름 스킨케어를 이제 저녁마다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뭐 스킨케어만 한다고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드름 스킨케어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 화장품일 뿐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스킨케어만 한다고 여드름이 싹 없어지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차도가 좋았어요. 막 여드름이 여기 났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랑 화장품 같은 걸로 진정을 시켜서 좀 빨리 아물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저는 여드름이 싹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며칠 전에 났거든요. 저도 지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드름 스킨케어를 한 후에 여드름이 개수나 이런 면에서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스킨케어 방법이 필요하실까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너무 서론이 길었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여드름 스킨케어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여드름 스킨케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피부 관리사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일 클렌저 쓰세요? 오일 클렌저가 진짜 잘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일 클렌저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클렌저를 사용하느냐? 보통 피부과에 가면은 피부에 좀 덜 자극적인 밀크 타입이나 로션 타입 클렌저가 하나 있고 폼 클렌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밀크나 로션 타입으로 지워주시고 2차로 클렌징 폼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여드름이 심했을 때는 그걸 사용했었어요. 크림 타입. 버츠비 거 있거든요? 그거 썼을 때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좀 클렌징 효과가 뛰어나지 않아서 2차 세안을 꼭 해줬었고요. 2차 세안할 때 폼 클렌저는 너무 자극적이지만 않으면 자기 피부에 맞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한때 한창 아침에 그냥 물로만 세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물 세안이 잘 때 얼굴에 묻은 먼지 같은 게 잘 안 떨어진다고 물 세안하는 거 되게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물 세안만 하는 것보다는 약산성 클렌저 같은 거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씻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모공이 막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클렌징이 잘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패드로 먼저 한번 닦아주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제가 쓰는 거는 벨라몬스터의 수박 패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피부에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라서 이 수박 패드가 이렇게 쿨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세요. 이렇게 패드를 사기가 너무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솜에 묻혀가지고 클렌징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닦아주면은 피부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묻어나온 게 별로 없긴 한데 클렌징이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또 패드에 많이 묻어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너를 사용해 줄 건데요. 지성용 토너가 따로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성분들은 pH 조절도 되고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조금 남았어. 아이소이의 아크니 토닉.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드름성 피부 가지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제형은 아니에요. 살짝 콧물 제형이거든요? 이렇게 완전 물 타입은 아니고 콧물 제형이에요. 첫인상은 나는 물 타입이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쓰다 보면 끈적이지 않고 해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계속 쓰다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점도가 있으니까 오스킨까지는 못하고 한 2~3번 정도 발라주는 편이에요. 자기 전에 사용해주는 편이고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좀 피부가 많이 울긋불긋하게 올라왔다 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아이소이는 근데 성분이 좋기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믿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이걸 바른다고 해서 여드름이 바로 없어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래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6개월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트러블들이 좀 덜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피부를 조금 강화시켜준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씩 이렇게 한 개씩 올라오긴 하지만 옛날만큼 막 여드름이 막 많이 올라오진 않으니까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요거는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 진짜 너무 좋아. 아이소이의 파란 소화기. 사실 저는 요거
쓰기 전에 요거부터 썼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에 들어있는 뭔가 앰플 같은 스팟에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아예 얼굴에 이렇게 다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발라줘요. 자기 전에. 그래서 되게 빨리 씁니다. 벌써 한 대여섯 통은 쓴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이 여드름이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바른다고 요 여드름이 내일 없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거를 바르면은 급한 불 살짝 꺼주는 느낌? 근데 여드름이 올라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쪽이 살짝 아팠거든요?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이? 근데 이거 바르고 자니까 지금 아픈 건 좀 사라졌어. 약간 진정을 빨리 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끊을 수가 없어요. 밤에는 이렇게 발라주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밀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화장 전에는 스팟에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스팟에만 발라주면은 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많이 바르면은 이렇게 바르고 한번 화장을 해봤는데 살짝 밀려가지고 아침에 막 여드름 이렇게 막 났다 했을 때는 이쪽 스팟에만 살짝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쟁여놓고 쓰는 거. 아무튼 요거 진짜 너무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꾸준히 쓰면은 피부가 좀 탄탄해지고 여드름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응급스팟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심할 때 이걸 발라주면은 더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광고 같다 하시면은 요거를 먼저 써보시고 저처럼 이게 맞으면 토너까지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분크림. 수분크림은 제가 요즘에 쓰는 건 요거예요. 미샤의 슈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인데 요거는 그 샘플 쓸 때부터 제가 너무 좋다고 했던 거. 젤크림인데 살짝 너무 가볍지 않은 타입. 그리고 밀리지도 않아요, 요거는. 지성분들 수분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답답하다 생각돼서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신데 수분크림은 꼭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유수분 밸런스는 수분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을 충분하게 줘야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유분이 더 많이 분출되고 여드름이 더 나고 해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은 저는 꼭 바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지성용으로 나온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 피부에 잘 맞는 수분크림을 꼭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젤크림으로. 너무 또 리치 크림, 영양 막 이런 것보다는 젤크림으로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특별한 거 없죠. 이렇게까지 하면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금은 이제 제가 잘 거지만은 화장을 한다 치면 선크림을 발라야 되잖아요. 엄청 여드름 심하신 분들은 병원 가면은 선크림 바르지 말고 뭐 화장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 선크림을 잘 지워주기만 한다면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크림은 피부 노화 방지도 되고 피부암 발병도 좀 낮춰주니까 선크림은 바르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피부 관리를 받는 게 좋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면포성 여드름 있잖아요. 이런 여드름 말고 피지가 피부를 못 뚫고 나와가지고 생기는 여드름 같은 좁쌀 여드름은 한 번씩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해도 되긴 하지만 위생상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시면은 제가 엄청 많이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호르몬 때문이래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뭐 이거면 여드름이 많이 갑자기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도 다 안 되시면은 부인과 가셔가지고 호르몬 검사 받아보시고 건강 쪽에 문제가 혹시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저의 여드름 이야기를 하면서 스킨케어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